죄송합니다. 네, 진행할게요. 네, 네트워크 포렌식 2차 공격 패킷 분석에 있어서 디도스 패킷 분석입니다. 오늘 할 강의 내용은 디도스 공격이 뭔지 설명해 드리고요. 공격의 대표적인 형태,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는 공격 유형별 패킷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되 대역폭 공격과 자원 고갈 공격, 응용 계층 공격에 대해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스 공격 개요입니다. 목표는 디도스 공격 개념을 파악하고 TCP와 UDP 차이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디도스 공격 개요에서 통신 3요소가 있어요. 통신을 하려면 일단 전송 매체가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UTP 케이블도 있고요. 이게 광 케이블도 있고요. 이게 1.5G 27라는 건 이제 밴드위스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나가는 그 통신 선로를 말하는 그 대역 폭을 의미합니다. 정보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노드 단위 개념인데요. 몇 개의 노드가 어떤 서버에 접속되는지 서버는 카운트를 하고요. 정보원들은 다양합니다.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라우터나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이 있어야죠. 네, 프로토콜은 TCP, UDP, ICMP 그 외에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프로토콜과 정보원과 정보원 매체가 있어야 통신 3요소가 이루어집니다. UDP, TCP 차이점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UDP는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고요. 비신뢰성, 속도가 빠르고 패킷 위조에 용이하고 출발지 IP 위조 용이하고 패킷 손실 시 제대로 전송이 없고 TCP는 UDP랑 차이게 신뢰성 통신입니다.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선행 통신 연결이 있고요. UDP에 비해 더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지 IP 위조 시 3웨이 핸드쉐이킹이 불가한 이슈가 있고요. 패킷 손실 시 재전송이 됩니다. UDP, TCP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고요. 출발지랑 목적지로 보시면 됩니다. UDP 패킷은 포트가 열린 경우에 그냥 보내게 됩니다. 포트가 닫힌 경우에는 닫힌 포트는 서버에서 닫힌 포트에서 응답을 합니다. ICMP 포트 어니처블이라는 그 ICMP 프로토콜로 응답을 하고요. UDP 전달 중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차단이 되면은 UDP 패킷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패킷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포트가 닫혀 있을 경우에 ICMP 포트 어니처블이 패킷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TCP 같은 경우는 SYN 패킷을 먼저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서버는 SYN 에클 담아서 보냅니다. 그때 클라이언트가 다시 에클을 보내게 되면 3웨이 세 길의 방향 핸드쉐이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선행 통신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TCP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인 연결이고요. 포트가 닫혔을 때 클라이언트가 SYN을 똑같이 보내면 서버는 닫힌 포트에 대해서 리셋 패킷과 에크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달 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SYN 패킷을 보내고요. SYN 보낸 다음에 또 SYN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SYN이 없으면 마지막에 SYN을 보내서 SYN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SYN이 없으면 서버가 응답 안 하는 게 전달 손실입니다. 이 SYN과 SYN의 패킷 간격은 이제 라운드 로빈에 의해서 기존에 통신했던 트래픽을 컴퓨터에서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SYN과 SYN에게 대한 밀리초 단위로 다음 SYN을 보내고 그게 5번 이상 연속으로 SYN을 보내도 응답이 없으면 파스트 리트랜스미션 패킷을 보내고 연결을 종료하게 됩니다. 디도스 공격 개요인데요. 이제 어태커와 빅팀이 있어요. 도스가 먼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1대1 어택입니다. 시스템이 저사양인 시절에 한 대의 공격 시스템만으로 서버에 충분한 공격이 가능하였고 한 대의 공격툴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한 대의 공격 시스템을 대상 시스템을 공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대1이죠. 요즘에 이런 공격은 거의 없습니다. 도스 개념은 없고요. 이제 취약점 도스가 있겠죠. 패킷을 조금만 보내더라도 서버에 취약한 부분이
동작을 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네트워크 쪽으로 공격하려고 도스를 공격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됩니다. 디도스란 디스트리비티드 디나이 오브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장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자가 CNC 서버로 명령을 하다라고 CNC 서버는 수천 대 또는 수만 대 또는 엄청난 숫자의 그 좀비 PC한테 CNC 서버들을 명령을 하게 되면 피해자한테 다량의 패킷을 보내게 되는 방식이 디도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디도스 발생 사례를 쭉 보면은 2000년대부터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디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협박성입니다. 금융권에 디도스를 보내서 어떤 재화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전 요구 또는 개인적인 원한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공격, 청부에 의한 공격, 핵티비즘, 자신의 어떤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되게 그 알려진 서비스를 가용성을 없애서 이슈화시키기 위한 핵티비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 성능 측정 단위에 대해서 팁으로 넣은 장표인데요. 이제 BPS란 무엇인가? 비트 퍼 세컨드 데이터의 전송량을 측정한 단위이고 초당 전송된 비트로 표기합니다. 1초당 전송된 비트를 표기하고요. 그리고 PPS, 패킷 퍼 세컨드입니다. 전송된 패킷 수, 초당 패킷의 카운트를 의미합니다. 패킷 크기가 작은 자원 고갈 공격의 경우에는 전송된 패킷 수가 많기 때문에 대신 사이즈는 작겠죠. PPS는 높지만 위에 BPS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 단위로는 RPS랑 CPS가 있는데 Request per Second 그리고 Connection per Second 내용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스의 공격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디도스란 무엇인지 지금 배웠다면 디도스 공격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디도스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백지 기가 BPS 회선을 모두 사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10G 회선만 보유하고 있는 공격 대상 서비스로 공격을 한다면 길목이 당연히 펜으로 좀 설명할게요. 이게 깔때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격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서버에서 또는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역폭인 10G라면은 정상 사용자가 접속을 할 경우에 접속이 될까요? 이 많은 100G라고 하면 수천만 대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이 서비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는 트래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가 10G씩 나눠서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순차대로. 그러면 나중에 또는 도중에 들어온 정상 사용자의 요청은 당연히 처리가 안 되거나 지연이 되거나 서버가 죽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대역폭 형태입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100G 그리고 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10G 이렇게 좀 약간 힘으로 트래픽 입장에서 봤을 때 힘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를 대역폭 공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격 유형은 UDP, 플루딩, ICMP, 플루딩, 임플리케이션, 레플릭션 어떻게라고 하고요. 프래그먼트 플루딩이라고 하고요. 공격 목적은 회선, 대역폭, 잠식, 공격 기법엔 BPS가 주로 사용되고 공격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3, 4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역폭 공격은. 대역폭 공격 중에서도 또 반사 공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해요. 전장표를 다시 보시면 공격자가 여러 명의 PC를 동시에 명령을
입력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러기가 좀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자는 한 명 또는 몇 명일 거예요. 공격 하달은 좀비 PC 또는 여기에 CNC 서버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좀비 PC로 공격을 하게 되면 좀비 PC는 매개체로 다른 그 리플렉트라는 그 반사 매개체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소스 IP를 변조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소스 IP는 이 원래 사실 본인의 IP가 적혀야 되는데 목적지의 IP를 적힙니다. 빅팀이라고 하면 피해라는 의미인데요. 피해자의 IP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매개체 서버들은 그 서비스 포트가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패킷을 요청하고 소스 IP를 변조했을 때 이 매개체가 응답할 목적지의 주소는 이 좀비 PC들의 소스 IP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쪽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응답하게 돼서 P팀 서버가 피해를 당하는 반사에서 피해를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원 고갈 공격이 있어요. 이제 자원이라는 건 그 서버에 있는 씬, 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소켓에 대한 큐, 백로그 뭐 이런 것들을 고갈시켜가지고 공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역폭이 크다기보다는 이거는 패킷이 작고 여러 번을 요청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세션 테이블을 초과시키거나 어떤 그 메모리를 오버플로우 시키거나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유형은 심플로딩, 에크플로딩, 프래그먼트 플로딩이 있습니다. 공격 목적은 이렇고요. 공격 기반은 PPS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해서 보내는 공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 계층 공격이 있어요. 응용 계층 공격은 get 플로딩, 포스트 플로딩, DNS 쿼리 플로딩 이런 게 있고요. 서버의 부하 증가 이런 건 RPS라고 해요. 그 초당 요청의 수를 의미하고요. 응용 계층은 당연히 레이어 7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단순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공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서버에서 감당할 수 있는 get 또는 post에 대한 그 과도하게 요청해서 다른 정상적인 사용자가 get 메소드로 HTTP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서비스 응답이 지연되거나 안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나누었고요. 제 디도스 공격 개요의 Q&A라고 자문자답을 적으면 이렇습니다.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라우터나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 유형은 심플로딩, 에크플로딩, 핀플로딩 등의 TCP 플래그를 이용한 공격이 있고요. 서버 자원 고갈, 그리고 큰 크기의 패킷을 전송해요. 대역폭 회선을 잠식시키는 공격 유형은 UDP, ICMP, 반사, 증폭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역폭 공격을 말하는 거고요. 다량의 HTTP 요청을 발생시켜서 서버나 DB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공격 유형은 get 플로딩이 있고요. 포스트 플로딩. 굉장히 많은 플로딩들이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MRTG 조회 결과 BPS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PPS가 대량 증가했다. 추측 가능한 공격 형태는 자원 고갈 공격, 응용 기침 공격. 이 MRTG라는 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간에서 이제 패킷을 보고 측정해주는 어떤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PS는 평소 대비 증가하지 않았는데 PPS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는 네트워크 레이어 3나 4에서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작은 패킷들이 평소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응용 계층의 get 플로딩, 포스트 플로딩에 의한 TCP 패킷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BPS와 PPS가 동시에 증가했다라고 하면 대역폭 공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의 동시 접속자가 급상승하였고 CPU 메모리 사용률이 급증하였다. 동시 접속자와 리소스가 급증하는데 잘 동작하던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 지연이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 상황이 디도스에 의한 상황이라면 추측 가능한 공격 형태는 응용 계층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공격이라고 하면은 회선이 잠식되는 회선 대역폭 공격이라고 하면은 서버까지 도달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ICMP, UDP 공격류가 많아서 서버까지 방화벽이나 라우터를 타고 도달하지 않고 그 위에 회선이 막혀서 서비스, 그 회선의 전체 또는 IDC 전체가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잠식시키는 공격 같은 경우에도 서버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방화벽에서 그 패킷들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또는 디도스 장피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동시 접속자도 상승하였고 CPU 메모리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라면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나서 갑자기 사용자가 몰렸거나 아니면 동시 접속자라는 거는 세션 수를 의미하거든요. 세션 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겟플로딩이나 포스트 플로딩을 같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온 세션들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CPU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하고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겠죠. 이런 건 모두 응용 계층 공격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디도스에 대한 이해편을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제가 강의할 때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 디도스 공격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별 공격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말씀드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제가 강의가 좀 짧게 끝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역폭, 자원고갈, 응용계층 공격에 대해서 굳이 길게 설명 안 할 거고요. 한번 장표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역폭, 자원고갈, 응용계층 공격에 대해서 패킷을 볼 거예요. 이거를 분석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패킷을 분석할 의미는 없어요. 저도 이제 보안 관제 또는 분석가 그리고 침해 대응, 보안 담당자 역할들을 다 수행해 봤는데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인지하는 거예요. 이 패킷을 만약에 봤을 때 어떤 공격이다, 어떤 공격이라면 우리 서비스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빠르게 인지하고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장비에서 무엇인가 탐지가 됐을 때 이건 UDP 플로딩이다. 이건 또는 심플로딩이다. 이건 겟플로딩이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려주면 더 좋겠죠. 알려주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패킷만 보고 이건 이런 공격이네. 이건 이런 유형이네. 또는 섞여서 들어오면 이건 하이브리드 디도스네. 이런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킷을 보여드리고 이런 패킷들은 이런 공격이다 라고 한번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UDP 플로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ICMP 플로딩, IP 플로딩, 공격 대응 방안들 이런 식으로 라우팅, 인그레스, 이그레스,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에 따른 용어에 대한 궁금한 거, 애니캐스트, MTU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대역폭 공격 같은 경우는 GRE 플로딩 좀 유명했었죠. GRE 플로딩이 미라이봇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도 많이 활용이 됐고요. 프래그먼트 플로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플래그에 대한 헤더를 설명하지 않고 이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Q&A 대역폭 공격 같은 경우는 DNS, SSDP, SNMP, MTP 반사 공격 대표적인 공격 유형을 뽑아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DNS 반사 공격은
흐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패킷 예제를 보여드리고 분석을 같이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DNS 반사 공격 대응 방안, IP 테이블이라는 그 리눅스 베이스 방화벽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SSDP라고 해서 IoT 기기 매개체로 공격하는 거에 대한 흐름, 패킷, 분석, 대응, SNMP도 마찬가지고요. NT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Q&A. 그리고 자원 고갈 공격, 심플루딩, 아까 설명드린 거라 이렇게 넘어갈 거고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싱크키 같은 거 활성화하는 거, 물론 백로그 큐 크기 변경하는 뭐 기본적인 서버 기초 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거나 뭐 디도스 장비에서 First Sin Drop이라는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 TCP 플래그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유형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고요. Q&A 그리고 기타 커넥션 플로딩 뭐 이런 것들 TCP 데이터 플로딩 의문계층 공격에는 어떤 메소드 설명하고 공격 유형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정상과 비정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보안 담당자나 이제 보안 관제 뭐 네트워크 분석 또는 악성 코드 분석가가 되더라도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 거고 굉장히 많아요. 공격 종류는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아직 추가를 다 못했는데 추가가 되면은 더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장표는 거의 한 10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디도스 파트는. 그게 제가 의도한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세하게 디도스를 파시려면 디도스 제조사에 취업 의사가 있으신 분은 모를까 패킷을 보고 아 이건 이런 공격이네 이렇게 대응해야겠네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훌륭한 역량을 갖췄다고 초급자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시에는